자, 그럼 컴퓨터 켜주시고. 자, 여기 선납세금 이쪽 파트 갈게. 자, 어저께 여기 하다 말아가지고요. 멋지죠? 자, 어저께 그 선납세금하고 여러분 예수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선납세금에서 또 출제가 하나가 또 돼요. 어저께 했던 그 소득을 줄 때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얘는 가끔 출제돼요. 가끔 잊을만 하면 출제된다라는 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시죠. 근데 혹시라도 얘는 간접적으로 낼 수는 있어요. 어디 낑겨서 보시면 자, 그럼 중간연합이 뭐냐? 중간연합. 그럼 예납이 어저께 예수금 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걸 우리가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든 소득세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에 대해서 다음 연도까지 내요. 다음 상반기까지 내게 돼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찍 내려고 해요? 아니면 딱 기간을 맞춰서 내려고 해요? 멋있다. 예, 칭찬해요. 예, 이거. 그냥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금을 일찍 내려고 하는 사람 잘 없죠. 왜냐면 그 기간에 또 돈 쓸 일도 있잖아요. 맞죠? 맞죠? 환급 받을 때 빨리 신청하고, 그죠? 사람이 그런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상반기 때 몰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때 국정을 운영하는데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의 세금을 하반기에 미리 걷어버리는 거 우리가 중간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 요 세금을요 우리가 하반기 때 거거든요. 그걸 중간연합이다라고 불러. 중간에 미리 납부하다 보시면 자 날짜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자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여기서 12월 31일자 분기를 잘 보셔야 돼요. 12월 31일은 정말 많이 내거든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원래 총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내냐면 다음 연도 듣고 버리셔도 돼요. 얘는 3월 말까지 내요. 3월 말까지. 자, 3월 말까지 내는데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1일 상반기의 세금을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8월 31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하반기가 되겠죠. 8월 31일이면 이때 회사가 이 법인세를 이미 30원을 납부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비용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줄지 아냐면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줘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럼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은 비용 처리니까 그렇게 하면 정답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업무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많이 세금이라고 하지만 비용으로. 그러면 이 30원은 원래는 언제까지 내야 될 거냐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을 먼저 낸 거죠. 8월 31일 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납세금 처리하세요 그 말이에요. 자산 처리하세요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어저께 했었죠, 여러분들. 차변이고 처리하세요는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끔씩 회계 초심자분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선생님 돈 나갔는데 왜 선납세금이 증가해요 감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현금은 감소한 거지만 우리가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 현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현금으로 나가잖아요는 모든 걸 현금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개정 과목별로 증가나 감소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처음 접하실 때. 그럼 선납세금이 먼저 납부한 세금인데 먼저 납부한 거 맞으니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해석을.
대변에 뭐 현금, 뭐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얘보다는요, 출제가 더 많이 되는 건 요 12월 31일자 분기예요. 자, 보실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12월 31일자의 분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회사 입장에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인세가 총 100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낸다고 이 12월 31일 날 비용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우리 12월 31일 날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법인세가 얼마입니다 라고 보고해줘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법인세가 총 10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항상 수익하고 비용은 총액으로 적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일반적으로요. 알죠? 그들이다라는 거,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 수익하고 비용이에요. 정확한 정보요.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비용인데, 여러분 혹시 그 세금 내실 때 법인세나 소득세는요,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법인세 만약에 여러분 소득세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까? 30만 원 내신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10%인 3만 원을 또 지방자치단체 또 내요. 지방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다른 세금도 같이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법인세와 기타 등등이다라고 해서 법인세 등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법인세 등이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알죠? 비용이 총 100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70원 낸다고 70원만 처리하면 안 돼요.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70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납부했던 선납세금 있죠? 얘를 12월 31일 날 정리한다라고 해요, 정리. 우리 분계에서의 정리는 반대편으로 까는 걸 정리한다라고 불러요. 그럼 차변에 있던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 70원 빵꾸 나잖아요. 그럼 12월 31일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부채죠, 부채. 개정 과목 부채죠,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 됐죠? 이제 개정 과목 하나 추가요. 이렇게 세금을 아직 안 냈을 때 우리가 부채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불러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 우리 미지급 들어가는 개정 과목은 다 부채예요.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세금을 안 냈을 때 우리 부채로 잠깐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이라 불러요. 되시겠죠? 이렇게 그랬다가 다음 연도 3월 말에 갖다 내면 미지급 세금을 까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12월 31일자로 분계를 여태까지 좀 몇 개 끊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12월 31일자로요,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 분계를 끊는 걸 수동결산이다라고 불러요. 수동결산. 직접 우리가 컴퓨터에 손으로 해가지고.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요 12월 31일자 분계 있잖아요. 얘가 뭐에 해당되냐면 자동결산이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분계를 알아서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만 넣어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자동결산은 여러분들이 5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험에. 그 5개를 반드시 외워주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 5개라고 안 배우셨으면 전부 다 우리가 여태까지 12월 31일자로 분계 걷는 수동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교재로 가실래요? 자, 자동결산이 도대체 뭐냐? 자, 어디로 가시냐면 278페이지. 자, 278페이지에 여러분들 거기 자동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맨 위에 보이세요? 거기 별표예요, 별표.
6가지지만 나중에 배우시면 추가하면 5가지입니다. 얘네들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나올 때마다 제가 여기로 와가지고 밑줄을 칠 거예요.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밑줄 좀 치실래요? 어디냐면은요. 그 두 번째 줄부터 거기 그 뭐라고 해야 돼? 대가로라고 하나? 대가로 있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용까지 밑줄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해당 사항의 금액을 입력하고 난 다음 F3번 전표 추가 키를 이용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리고 F3번 전표 추가 키는 나중에 할 거지만 우리가 그 자동 결산이 여러분 2문제 나오면 2문제 다 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할 때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중에 지금 배우셨던 게 뭐냐면 맨 아래 거예요. 거기 수익 비용 계정 보이세요, 여기요? 거기 수익 비용 계정에 법인세 등 설정에 밑줄 치시고 법인세 등 설정 여기에 주시고. 요 법인세 등 설정이 우리 선납세금 대체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다시 화면 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결산이 되는 애들은 수동 결산도 돼요, 여러분들. 둘 다. 그러니까 수동 결산이 되는 건 수동 결산만 가능하고요. 자동 결산이 되는 건 12월 31일자 분께 끊으셔도 문제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대신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 결산이 진짜 편합니다. 자, 보실게요. 왜 편한지 다 보시면 알아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선납세금 대체, 이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여기 나오냐.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자동 결산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로 여태까지 차변대변 끊었던 거 있죠. 그게 아니라 자동 결산은 이 메뉴에서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셔가지고 누르면 여기에서 기간은 우리 회계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12월 달로 조회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녹색 비슷한 색이 연한 녹색 있죠?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러분 자동 결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금액만 입력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전표 추가 누르면. 그렇죠? 우리가 분개를 않고 금액만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가 오류가 좀 적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분개를 좀 자동 결산을 수동 결산으로 12월 31일자로 분개를 끊으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실게요. 어떻게 하시냐. 자, 보시면 여기부터 보실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자동 결산 메뉴에서요. 선납세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선납세금 보이세요? 선납세금. 맞죠? 여기 선납세금이 12월 31일자 여기 30만 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례에서는요. 이해되세요? 얘를 그대로 오른쪽에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 있는 30만 원을 오른쪽에 그대로 30만 원 옮겨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실기할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하고.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반가로 2번에 추가 계상액 보이세요? 추가 계상액은 말 그대로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인데 여기 선납세금이 왼쪽에 30만 원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여러분 여기다 30만 원이라고 그냥 금액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 중에 30만 원 먼저 내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추가로 더 내야 될 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70만 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7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 훨씬 간편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98회
네, 391페이지. 교재 391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91페이지에 문제 5번 유형의 2번이에요. 교재 391페이지에 문제 5번 유형의 2번입니다. 회사는 983입니다. 동진상사형. 회사는 983인데 여러분들 잠깐 문제 보실래요? 문제? 그 문제 5번 유형 2번 있잖아요. 맞죠? 그 문제 우리 5번 유형이 결산이죠. 결산인데 그럼 결산이니까 지금 법인세가 700만 원으로 여러분들 거기 700만 원에 보이세요? 근데 선납세금 안 줬죠? 거의 가로 안에 중간예납세액은 조회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중간예납세금, 선납세금 처리한다라고 했죠?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은 선납세금 얼마인지 네가 찾아보세요. 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까 했던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우리 여기 자동 결산이 여기거든요. 알죠?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자로 하셔가지고 선납세금이라고 찾으시면 금액이 있어요. 안 줘도. 이런 문제가 제일 더러워요. 전 씻고 왔고, 알죠? 제일 더러운 문제가 요거예요. 선납세금 얼마하게 안 주는 거. 알죠? 안 줘도 여러분 여기서 선납세금이라고 조회해 보시면 돼요. 조회가 컨트롤 F였죠? 컨트롤 F? 여기서 선납세금이라고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납세금이 보이셔야 돼요. 검색하시면 선납세금 얼마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선납세금 안 주는 거. 그래서 여기 100만 원 보이세요? 선납세금 쭉 가시면 100만 원인 거 보이세요? 됐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자동 결산을 하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가 계상에 그럼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 여기 반가로 2번이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이라면서요. 얼마요? 그렇죠. 600이죠. 700만 원 중에 100만 원 먼저 낸 세금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선납세금이 100만 원 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위에 있는 법인세 등 얘가 이렇게 700만 원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이 혹시라도 시험에 2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 추가키는 자동 결산을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누르시는 거지 하나 하고 누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죠? 그럼 연습해 볼게요. 여기 위에 전표 추가 11시 방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결산은 얘 끝내시고 얘를 누르셔야 컴퓨터가 분계를 지가 알아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전표 추가하고 예 해보세요. 예. 하시면 오른쪽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떠요.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굳이 12월 31일자 가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